네, 상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생명공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95등급, 모의고사는 3월 기준으로 평균 1.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고른 기회, 교과 성적, 수학, 과학, 목평 성적이고요. 희망대학은 중앙대 생명과학과 고른 기회, 기회균등 전형, 연세대 생명공학과 사회공헌자 전형, 서강대 생명과학 전공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고3 이과 여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따님하고 좀 입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네, 많이 나눕니다. 그러시는군요.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TBS에서 저희 동네 입시 설명회 오셔가지고 안내를 받고 신청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안성환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학생의 전체적인 학생부를 봤을 때는 정말 성격이 밝은 그 긍정적인 학생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심 멘트를 좀 넣으면 영어를 정말 좋아하는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그리고 6월 모평 성적이 좀 하락을 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위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그 수시에서의 동선을 논술하고 정시 쪽으로 갈지 아니면 종합을 넣어서 정시까지 연결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제어는 자신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신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었으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수시와 정시 경쟁력부터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30, 정시 경쟁력은 7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30대 70으로 이제 정시 쪽에 월등하게 높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수시에서의 평균적인 그 요소들이 교과와 비교과와 그리고 수능 최저라고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과 전형을 쓰게 되면 교과와 수능 최저를 걸게 되고 그리고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논술 전형을 쓰게 되면 자기의 수능 성적과 논술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서 평가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같은 경우 6월 물론 가채점 기준입니다만은 1.875등급이었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2.93등급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수능이 교과 성적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그 결론을 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대 7로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들고 온 것이지 애시당초 종합전형을 처음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섰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그 국가유공자 전형 그 자격으로 지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종합전형을 쓰려면은 교과의 범위하고 교과의 그 어느 정도의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비교과의 심도라든가 어떤 전공과 관련한 활동들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학생의 교과 수준이 자연계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학과학만을 놓고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3등급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에서 또한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그 적합한 활동들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3월과 6월에서 임했던 것처럼 끝까지 남아있는 4개월 동안을 좀 더 뛰는 것이 학생에게 좀 더 그 희망대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3대 7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것은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하게 되면 그 과도한 경쟁률과 어마어마한 그 숫자로 인해서 학생들이 압박감을 가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연계열에서의 논술에서는 순수하게 수학과 과학의 실력으로 그 정비례한 그 사례들을 많이 합격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쉬운 수능에서 특히나 이번 6월 그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 실수가 잦아서 점수가 떨어졌다라고 스스로 자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학생의 교과 성적에서도 그 약점들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능 성적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약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실수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학생의 그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시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1순위로 뽑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시에서는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수학에 대해서 좀 더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보충을 하게 되면, 특히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수한 축에 속하고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걸로 원점수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학을 보완하기 위한 쪽으로 컨셉을 잡는다라고 하면 정시 전형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 3순위로는 현재 학생이 원하고 있는 종합 전형인데요. 실제적으로 교과 성적이 평이하고 비교과의 내용 자체도 그다지 심도가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일 종합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학교에 대한 위계를 좀 더 이렇게 좀 길게 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학생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어떨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이고요. 수학 가형은 3등급, 영어는 1등급, 한국사 2등급, 그리고 물리원은 2등급, 생명과학원은 1등급으로 전체 평균이 1.875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월과 6월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었다고 판단하는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물리 같은 경우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점수로서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달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1.4등급 정도, 6월달 기준으로는 1.8등급 정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하지만 그 층을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중대와 건대 상위권 정도 학과에는 충분히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의 영어 성적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학생의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영어 수준이라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정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동점자에 비해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기본 개념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한두 문항 싸움으로 커트라인이 갈릴 수 있는 수능 정시 때까지 최선을 다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학생이 계속 궁금해했던 것이 종합과 논술을 동시에 쓰는 그 라인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수시 6회 지원에서의 주된 그 전형이 어떤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수능 쪽으로만 집중을 했는데, 그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논술은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를 아예 안 했어요.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 쪽에서도 이제 사회공헌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할까, 일반 그 종합보다는 좀 유리할까 해서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에 상담할 때 시작했던 논술과 정시 라인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종합 전형을 준비해서 갈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가 분석을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단 학생부 평가 나눠볼게요. 우리 학생 교과 성적 볼까요? 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은요. 영어 가장 우수했던 영어 점수는 2.5등급, 그리고 수학은 3등급, 과학은 3등급, 국어는 3.28등급으로 전체 평균이 2.95등급이었습니다. 가장 유리한 성적부터 살펴본 거고요.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네, 학생의 주요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그 학년별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으로 어느 정도 3등급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2학년 때부터 수학의 원점수도 많이 하락한 그 상황을 좀 보였었는데요. 수학은 2등급, 2등급, 3.3등급, 그리고 4등급으로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등락을 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 추이를 좀 종합을 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준으로 봤었을 때 2.78, 2.44, 3.44, 3.09등급으로 평균적인 2.91등급이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종합전형을 준비하기에는 그 학업의 노력에 있어서의 연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이 자연계 학생에겐 가장 중요한데 수학과학 점수를 살펴봤더니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다 배웠었던 물화생지 원과목 그 4과목 가운데서 학생이 선택한 물리와 생명과학을 빼고 나면 상당히 등급이 좀 좋아지기는 하지만 과목 평식이 좀 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었고요. 전체적인 수학과학 기준으로 보면 2.5, 2, 3.43, 3.43으로 평균 3등급으로 마찬가지로 전체 추이가 수학과학에서도 2학년 때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과목 편식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권 라인업으로 가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가진 그 생각이라든가 이것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경우를 좀 많이 관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전혀 그 수능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수업에 대한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성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비는 수상 경력과 봉사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학교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독서 활동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활동들은 조금 활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안성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독서 활동 같은 경우 그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통섭의 기재가 좀 있을 수 있는 그 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독서 내용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판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은 구름을 제가 평가했던 이유가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인성을 가진 학생이다라는 부분이 곳곳에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은 단순 행사에 참여한 부분들이 좀 두드러진 것이었고 본인의 그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으로는 생명과학 관련 동아리를 좀 하기는 했지만 본인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기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기가 한계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진로 분야에 대한 그 관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교과목 성적 같은 부분에서 물리나 생명과학 부분의 어떤 그 성적이 어느 정도는 좋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세분노 특기 사항이 뒤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한 교과 우수상이 전혀 없었고요. 경시대 입상 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봤었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학생 과학 축전 행사장에서 그 부스 운영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지만 이 또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이 중앙대학교 생명공학과 고른기회 전형, 기회균등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2지망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사회공헌자 전형이었고 3지망은 서강대 생명과학 전공의 고른기회 전형이었는데요. 제가 판단한 부분은 1지망으로 중앙대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안성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중앙대학교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정시에서의 기준선을 정해서 그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모평 성적을 미루어 봤었을 때 정시에서의 예상되는 그 등급을 생각했기 때문에 중앙대를 선택을 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라든가 비교과의 세기를 짐작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전형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정시에 있었던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수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뭐랄까요, 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약간 기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중앙대에 얼만큼 준비가 돼 있을지도 진단을 좀 내려주시죠. 네,
합격자를 기준으로 교과 성적의 준비도를 살펴보았더니 매우 평이하거나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별점을 3개를 줬고요. 그리고 비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성에 결여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별점을 2개를 줬고 수능 준비도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중앙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고른기회 전형의 그 기회 균등 형으로 볼 텐데요. 학생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생명공학과라는 과는 중앙대학교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 대학에서 생명자원공학부 같은 경우는 안성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대학 안에 있는 생명과학과를 선택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3명이고요. 지난 2년간 경쟁률이 처음에 2015년도에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수시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5.8대 1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정시 다군에서 모집을 해서 3.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서류 100% 전형이고요. 평가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원 자격은 국가 보훈 대상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서류 내용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이런 부분들로 총점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 방법과 평가 대상으로는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하고 정성평가에 있어서 학업 역량이나 지적 탐구 역량을 50% 그리고 자기주도성, 창의성, 공동체의식, 성실성을 50%로 놓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 내용으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지원자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그 방법이 되겠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의 그 4번 항목이 그다지 녹록지 않은 그 항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평가 요소로서는 학업 역량과 직접 탐구 역량, 그리고 성실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의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평가할 때는 서류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게끔 서류 기반형 심층 면접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에서의 그 형태였기 때문에 다빈치 전형의 비슷한 그 종합 전형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봤을 때 지원자 평균과 합격자 평균과 실제 불합격자 평균의 수능과 교과와 수능 평균 백분위 성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 비교과 측면에서 분명히 심도가 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의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이게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활동을 나열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구체성이 결여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학생의 강점인 수능의 준비를 분명히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3학년 때 주로 이제 투과목이나 아니면 심화 과목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게 될 텐데 3학년에서의 교과 상승을 전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특히나 과학 투과목 같은 경우에 과목 점수는 물론이거니와 그 세분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도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성적 향상을 전제로 해서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선생님 우리 학생 위한 추천 전형 짚어주시죠. 네, 제가 주목했던 추천 전형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인데요. 전형만 바뀝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이 그 6월 달에 주춤한 부분은 있지만 결코 그 아예 수능에서 정시에서의 그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꼭 가지고 끝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모집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경쟁률은 아까와는 사뭇 달랐죠. 2015년도는 120.89대 1이었고요. 2016년도는 117.2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으로는 논술 60%, 학생부 교과 20%, 학생부 비교과 20%인데요. 논술일이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 얘기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볼 수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능 성적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도전을 하든 안 하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논술 과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수리과학과 단일 교과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출제 수준을 보면 당연히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으로는 수리 논술 더하기 과학 선택형 논술이기 때문에 과학 과목 같은 경우 생명과학과 물리, 화학 중에서 택 2를 하니까
학생에게 유리한 물리와 생명과학이 지금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접수를 해야 되니까 꼭 그 원서 접수하는 상황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험은 120분간 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과목을 국어, 영어, 과학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 등급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탐 가운데 수학이나 과학을 반드시 포함한 상태에서 2개 영역이 4등급 이내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작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 정시에서의 그 지원풀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수능 평균이 2등급선 정도가 되겠고요. 수학 가형은 평균 백분위가 약 83%가 그 합격자 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6월 모평에서의 수학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논술을 도전하게 되면은 6월 성적 기준으로 논술의 그 적정한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데 중앙대학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한 수준의 그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성향이 지원자의 그 풀과 매우 비슷하게 정시에서의 지원풀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 성적에서 물론 수능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하락할 수 있는 수학 성적이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선생님께 갑자기 궁금한 건 우리 어머니가 아까 우리 학생은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렸을 때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학생 본인을 믿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문 논술하고는 좀 다르게 자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의 그 성적과 합격자의 그 풀 자체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과학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의 그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로 보내는 자료에는 그 논술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메일로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이중원 선생님, 안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고려대 생명과학부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